네, 어제는 6.4 지방선거였죠. 참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이번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은 현충일로 휴장이네요. 참 어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였고 또 내일은 바로 이 현충일이라는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날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오늘은 과연 어떤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 이틀치 마감 브리핑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이 전날 우리가 이제 이 지방선거를 쉬었던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오는 그 날은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날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그냥 보합권에 마감을 했고 오늘은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 브리핑하고요. 지난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죠. 로이터 통신입니다. 이 제목이 이제 좀 식상합니다. 또 사상 최고로 점프를 한 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다양한 경제 지표 속에서 시장이 조금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결론은 이런 약 이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결론은 어쨌든 우상향으로 보자.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특징주 흐름 보니까요. 참 오랜만에 기술주가 오늘 선전한 것이 좀 반갑죠. 반도체하고 태양광 업종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평소 같으면 다우하고 S&P 500 지수만 사상 최고를 가고 나스닥은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은 3대 지수 가운데서 다우 나스닥은 사상 최고, 나스닥은 이 세 개 중에 상승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왜 저는 반갑다라고 이제 보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태양광 업체가 오늘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오르면 그 다음날 우리나라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관련주 오르고요. 미국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실적 효과를 내면 그 다음날 바로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게 올라가고 태양광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조화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태양광주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태양광 업종의 호재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꺼림직한 구석이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보실까요?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이제 패널에 대해서 35%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글쎄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마켓시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호 관세의 이런 정황이 이제 태양광에 몰리는 거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태양광이 진짜 이제 좀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나려나 보다라는 것 다음에 그런 만큼 좀 더 이 보호 무역주의와 자국 이기주의 쪽으로 좀 흐를 수도 있겠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이제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3대 지수 중에서 상승률 1위 나스닥. 왜 반가운지는 이 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 이제 코스닥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서 보면은요, 흐름을 같이 가다가 지난 4월달 이제 고베타주들에 대한 기술 바이오 투매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떴고 이렇게 역동조화가 나왔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보시면은 나스닥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국면에 코스닥은 반대로 또 소외가 되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나스닥이 오늘 상승한 것은 어쨌든 이런 갭을 좁히는 차원에서 코스닥이 같이 따라가 올라가야 줄 공산이 크다. 이미 동조와 역동조화는 거의 다 끝나갔고 이제 좀 만나는 시점이 됐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다시 동조화로 복귀한다면 나스닥 지수 오늘 상승에 코스닥이 같이 올라주는 게 기술적으로는 타당하다.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일 나왔던 이슈인데 우리나라 선거일로 쉬고 있던 날 새벽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의 현다이, 기아 얼마나 선전했나 미국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일단 전체 자동차 판매는 연초에 확실하게 감소했던 이후로 3, 4, 5월 아주 뚜렷한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 보니까 연율로 1680만 대를 기록해서 예상치를 아주 여유 있게 상회했고요. 근데 비율로는 전월 대비 4.4% 추가 증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보면은 자동차 판매 이 업황이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먼저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그러죠. 다목적, SUV 더하기 이런 차들이 19% 매출 증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카니발 같은 요 미니밴 판매가 또 16.7%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행락철을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캠핑도 가고 이제 이런 수요가 이쪽으로 연결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탑20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현대 엘란트라고 소나타 겨우 19, 20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글쎄요. 미국에서 제네시스에 대한 평가가 좋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여기서 볼 수 있을지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미국차 9개 차종, 일본차 9개 차종이 각각 차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매출 보실까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판매량은 3.7%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의 경우는 연초 부진을 딛고 14.8% 비교적 큰 폭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특이사항은 이건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아예 하이엔드, 그러니까 초고가 차량이 요즘에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포르쉐 17.3%, 그 다음에 마세라티가 406%, 롤스로이스가 264%, 벤틀리.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초고가 차량들이 요즘에 잘 팔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우리도 사실 미국의 저런 이 하이엔드급 차량 시장에 좀 진출을 하면 좋은데, 에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제 평가가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차는 참 잘 만들었는데, 이제 브랜드 이미지상 현대가 만드는 럭셔리 차의 이미지가 조금 안 맞았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조금 숙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뭐 지오다노에서 밍크를 만들어서 파는 것 같이 그런 좀 이상한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고요. 통상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 나오기 이틀 전에 발표되는 아주 훌륭한 예고편이죠. 이번에 보니까 예상치를 하회한 17만 9천 건으로 비교적 큰 폭의 빅 미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상치가 21만 건이었고 실제 결과는 17만 9천 건. 특히 이제 이번에 좀 특징은 보시다시피 이제 이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상공인 고용이 8만 2천 건으로 상당히 좀 양호했고요. 대신에 대기업, 종업원 수 500명 이상의 대기업 고용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그래프 내려와서 보시면은요, 이제 이거야말로 진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1월 달에 갑자기 팍 줄었다가 2, 3, 4월 치고 올라가면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약간 루트형이 나오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하고 ADP하고 보면 추세는 물론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 ADP는 한 20만 건 나왔고 정부 공식 고용은 30만 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ADP가 좀 올라가면서 이걸 맞춰주길 바랬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아서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상 조금 내려오면서 또 역시 이것도 마칠 좀 하방 압력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 이슈 중에서 연준의 베이지북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FOMC가 개최되기 2주 전에 이제 미국 경제의 건강 진단서라고 봐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FOMC를 열게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베이지북은 뭐 표지가 베이지북이고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한데 오늘 오후에 현지 시간으로 나왔고요. 일단 12개 지역 연준에 대해서 서머리로 보시면은요. 12개 지역 전반적으로 이제 12 다 좋았다는 거고, 경기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포착이 됐다. 그리고 꾸준했다. 이 중에서 보스턴, 뉴욕, 리치몬드, 시카고, 미네아폴리스,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같은 7개 지역은 성장률이 보다시피 마드릿했다. 양호했고, 나머지 5개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조금 마디스트. 그러니까 마드릿보다는 약간 좀 낮은. 그래도 양호했다는 거 정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언급한 거는 자동차 쪽. 요게 눈에 띄게 강화가 됐다. 이건 이제 앞에서 자동차 판매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사항 언급이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유럽이, 좀, 아직까지 좀 메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우려. 요것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건설자재 분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은, 요건 또 어떻게든 정황인지 모르겠는데, 요 우유 원유 가격 있잖아요. 이게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보스턴 연준 보고서가 나왔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우유 관련주들에도 뭐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사료값도 올라가고 곡물 가격 올라가고 이런 영향이라고 보고요. 이것도 정유하고 똑같이 원유 가격 올라가면 오히려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서 정유사들 주가에 호의적이거든요. 원가가 올라가면 나쁠 것 같지만 반대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유의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자, 오늘 뭐 경제지표의 풍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는 무역수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실, 메이저급의 지표라고 하기는 이제 사실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라는 거는 어차피 적자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월에 미국의 무역 수지 보시죠. 이번에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가지고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고요. 어차피 기축통화국의 뭐 멍해라고 할까, 무역 수지가 적자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아주 구조적인 뭐 문제라면 문제고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보시다시피 이번에 적자 폭이 좀 늘어났고, 요인으로는 앞에서 보신 대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좀 만만치 않은 지표일 수도 있는 게, 일단은 예상치보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훨씬 커졌거든요. 472억 달러가 나와버렸어요.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1분기 GDP는 사실 미국의 경우는 거의 재앙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만큼 2분기는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지금 희망 고문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여기다가 GDP 전망을 하향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월가 컨센서스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보실까요? 먼저 블리시의 대표적인 기관 골드만삭스는 3.8% 2분기 GDP 내다봤다가 이번에 무역수지 적자폭 커진 거 보고서 3.4로 하향했고, 바클레이는 3.0에서 2.9로, 그 다음에 도쿄 미쓰비시 은행은 3% 그냥 유지하겠다. JP모간도 역시 마찬가지 의견. 그 다음에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우리는 그냥 합리적으로 저렇게 레인지를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GDP 1분기가 마이너스 1%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3%는 무조건 넘어야 좀 평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거 전날 ISM 제조업 지수 나왔는데, 이때 2번이나 수정되면서 좀 사람들에게 원망을 샀죠. 이번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산업군이라는 게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비제조업이라는 거는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죠. 5월 결과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 56.3이 나와서 역시 제조업보다 서비스가 좀 더 강하구나, 미국의 이런 업종 특성을 알 수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산하고 신규 주문이 60을 넘어가면서 증가했고, 고용도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1%포인트 증가하면서 52.4를 기록을 했네요. 자, 이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앞에서 보신 대로 지표의 풍년 속에서 시장의 흐름도 상당히 좀 등락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론은 뭐 속된 말로 이제 이 깔때기 화법이라고 그러죠. 막 이거저거 얘기하다 결론은 뭐 하나. 오늘도 무조건 우상향으로 바라만 봤다, 해석을 했다. 제로헤지에서는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하고 이제 만났고,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ADP가 실망 나오니까 툭 내려앉았다가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서 진짜 안 좋구나 해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조금 저가 매수로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 앞에서 나온 것처럼 지표 호조 나오면서 그대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갔고요. 이거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증시로 빠져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오늘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의 선호가 더 짙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이제 또 대형 이벤트가 있죠. 바로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나서 대응하려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연휴가 있으니까 변동성을 줄여준다라기보다는 불확실성 대비해서 오늘 좀 미리 차익 실현하는 이런 할리데이 리스크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이 재료입니다. 하지만 또 다행이라면은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한 번 ECB 기대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왜냐?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0.5% 나와가지고 전월보다도 많이 줄었고, 누구나 다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보다도 더 안 좋았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하락폭이 상당히 크고요. 이 정도면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단계까지 왔고, 그만큼 ECB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소시에테 제네럴. 이미 이제 시중에는 유로존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던 상황에서 집계를 했는데 0.6%는 그래도 됐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예상은 부진했는데 결과는 더 부진했던 이런 결과였다. 서프라이즈긴 서프라이즈인데, 그렇다고 글로벌 경제 전망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고 빨리 ECB가 금리 인하하고 양적거나 두 가지 카드를 다 꺼내 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라고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도대체 어떤 기대감인지. 단스케뱅크의 이제 리서치 자료 보시면은요, 오늘 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단 대출금리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금리, 어느 정도 시장에 이거는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3년물 LTRO가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쪽의 하우스 뷰입니다.
아무리 지금 근데 소문난 잔치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ECB는 사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특히 요즘처럼 기대가 커 있을 때일수록 좀 한 발 좀 빼고 이렇게 좀 밀당을 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기대감에는 그런 불안감까지도 좀 더해져 있다. 복잡 다단한 심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번에 ECB에서 진짜 예상했던 것만 발표해 주더라도 상당히 좀 시장은 강하게 화답할 공산이 있다. 그 다음에 3년 만기 LTRO가 발표될 경우에 수요도 상당히 클 것이고, 그 다음에 확실한 유동성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에 보시면은요, 이 빨간 선, 유로존의 리파이낸스 금리, 그러니까 대환 대출 금리는 거의 지금 바닥으로 향해 왔고요. 그 다음에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마이너스로 들어간 지가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금 이자를 받아도 이자 소득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4%인데 유로존도 그 정도 감안하면 지금 사실상 제로금리인 상태인데 예금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 효과를 줄 때가 됐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방선거 전날 제가 방송에서 혹시 모를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25주년을 맞아서 혹시라도 중국 내부에서 어떤 소요 사태나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외신 분석을 다뤄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천안문 사태 25주년 기념.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한 그림이고요. 왼쪽이 25년 전, 지금이 오른쪽인데요. 당시에 막 길거리에 탱크가 돌아다니던 거와 대비해서 지금은 이렇게 뭔가 수입차들, 요거는 소나타인 것 같고, 요거는 투싼이고, 그쵸? 요건 아우디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천안문 광장에도 뭐, 당시와는 다르게 그냥 이 체조하는 분들 뭐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올해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라는 게 결론이죠. 그 다음에 단신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테슬라 모터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오늘 주주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또 좀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실적 보고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는 돈은 1이라면은 앞으로 나갈 돈이 한 50 이 정도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기가 팩토리 때문에 그런 건데 말 자체도 기가 팩토리,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 기가라는 게 엄청 이 큰 대상이잖아요. 기가 팩토리는 밀어붙이겠다. 적자 좀 생기면 어떠냐. 나중에 갚으면 되지. 기업이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근거로 내가 경영권을 4, 5년 정도 더 잡고 있을 때까지 밀어붙인다. 근데 이거는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물론 업황 확대라는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파나소닉하고 독점으로 한다는 게 좀 우리한테는 듣기 싫은 얘기인데 공급선 다변화는 이렇게 되면 좀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기가팩토리 건설되면요. 다만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중간에 짓다가 도저히 자금이 딸려가지고 중국의 개성공단처럼 다른 2차전지 제조사들도 입주해라. 여기 들어와서 만드는 거 일단 우리가 다 소비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지금은 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도발에 대해서 시장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0.46% 마이너스. 마감을 0.43 해가지고 하루에 1% 정도 뺐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이제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주 3거래일밖에 안 되는 시장 중에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날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앞에서 보신 대로 오늘 이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그저께만 해도 2.56%에서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올라와 주는 게 코스피의 입장에서는 하방 경직선의 요인으로 돼서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CI 한국지수 317을 이제 좀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지난 수요일 마감한, 화요일 마감한, 요거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보면은요, 요때부터, 지금 약간 좀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날 오르고 어제 빼고 좀 이렇게 해서 현재 지수대는 64.74에 와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밤에 ECB도 있고 또 한국이 금요일날 휴장이고 이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한국 주식을 뭐 급하게 막 지금 비중을 채우고 싶은 욕구는 그다지 없다. 대신에 64.74는 코스피 지금 현재 지수대보다는 약간 높은 걸로 보고요. 대신에 오늘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코스닥의 반등으로 한번 기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함께 하셨습니다.